폭스바겐하고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이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오늘은 잠시 신형 테슬라 모델 X 오너로서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노이비 썰 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은 저의 의견 혹은 추측도 좀 있습니다. 함께 전기차 시장의 인사이트를 넓혀간다는 의미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 나눠보면 어떨까 해봅니다. 얼마 전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 NACS라는 화두를 던지고 난 후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NACS를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업체를 나열해보면 포드, GM, 스텔란티스 그룹, 벤츠, 루시드 등이 있죠. 확실히 무언가 급박하게 변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NACS에 관련해서 나름의 분석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분석한 어찌 보면 주관적 해석이 많이 있는 영상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최종적인 관심은 현대 기아였죠. 과연 현대기아는 NACS를 도입할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현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6월 20일 열린 2023 CEO 인베스터 데이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장재훈 대표이사 사장께서 NACS의 도입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신 블로터의 조재환 기자님 기사에 따르면 기사 링크는 영상에 첨부하겠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가 갖고 있는 충전 설계는 800V 초고속 충전이고 테슬라는 최대 500V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객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NACS 도입에는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하였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자리에서 현대기아가 NAC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조재환 기자님은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는 사실과 다름을 팩트체크해 주셨는데요. 항상 전기차와 관련해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184cm 조재환 기자님께 저희 미천한 영상의 일부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노이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뭔가 연결되는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요즘 많이 보셨죠? 작년 3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 탑10을 정리한 표인데요. 말이 탑10이지 10위를 차지하는 차량이 현대 아이오닉 5인데 그게 2.3%인 것을 생각하면 조금 같이 나열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표이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이 10개 차종이 미국에서 언급되는 주요 전기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NACS 진영을 하나씩 빼보면 남는 차가 딱 2대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3S는 테슬라죠. 쉐비 볼트, EUV는 GM, 지프 랭글러, 스텔란티스, 마키와 F 시리즈는 포드죠. R1T는 리비안. 이렇게 하나씩 지어나가 보니까 남는 회사가 폭스바겐과 현대밖에 없더라고요. 제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노이비는 결과적으로 최소한 미국에 판매하는 차라면 저 두 회사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NACS를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폭스바겐 그룹과 현대의 고민이 좀 이렇게 묻어났다랄까요? 왜냐면 사실 이 두 회사는 DC 콤보라는 규격 안에서 800V 초급속 충전을 이루고자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근차근 장재훈 사장님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800V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자사의 차량을 설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한데요. 자사의 차량을 설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 더 연결하면 테슬라의 NACS는 500V가 최고라서 고객 경험이 떨어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슈퍼차저와 자사의 전기차를 어댑터를 통해 연결하더라도 충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차가 기껏 전기차를 800V로 충전이 되도록 자신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충전 구격이 바뀌면 그 설계가 무쓸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의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800V 초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판매하고 있는 차 중 최대 출력 240kW 이상을 지원하는 차량만 추려보겠습니다. 아우디 트론 GT,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포르쉐 타이칸 등이 있겠네요. 여러분 특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정확히 폭스바겐과 현대그룹 산하의 차량입니다. 자, 22년 4월 13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800V 고전압 충전이 가능한 양산차를 내놓는 회사는 독일의 포르쉐와 현대차, 기아뿐이다.
자, 여기서 포르쉐는 타이칸이죠. 타이칸을 토대로 공동 개발한 차가 아우디 이트론 GT고요. 그러면 이런 설계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현대차가 투자한 크로아티아의 리막입니다. 리막에 800V 드라이브 트레인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차량의 뼈대를 만드는 플랫폼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된 것으로 현대기아 eGMP 전기차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에서 개발한 충전 기술이 NACS로 넘어가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현대차보다 더 많이 리막의 지분을 확보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포르쉐입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죠. 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은 폭스바겐하고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이 맞습니다. 자, 노이비 생각.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대차한테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NACS로 안 넘어가겠다고? 미국에 차팔 생각이 있는 거냐? 와 같은 생각은 이해가 가면서도 신중히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무책임한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현대와 폭스바겐이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지금 상황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막연한 자존심 싸움 또는 고집불통, 이래서 지금 NACS 도입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노이비는 생각합니다. 단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진짜 방구석 유튜버 입장에서 하등 가치 없는 조언, 아니 그냥 혼잣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대차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이고 NACS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는 결국 충전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초급속 충전기라고 하더라도 NACS만큼의 보급을 기대하기는 만무하니까요. 하물며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테슬라 슈퍼차저가 대한민국에 120개를 넘긴 지금 이피트는 이제 막 30개를 넘겼습니다. 이피트 설치가 느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막대한 설치 비용이라는 것을 현대기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낮은 가격에 폭탄 드랍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테슬라의 슈퍼차저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나저나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체 그 의리의리한 이피트를 최초로 계획한 사람 대체 누굽니까? 아우 진짜. 여튼 유럽과 같은 아이오니티 동맹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할 텐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현대기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가끔 새로이 설치되는 급속 충전기를 봐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800V 충전 시스템 보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요. 초기 리막의 기술로 현대차가 시장에 빠르게 훌륭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GMP라는 플랫폼에 리막의 기술이 상당수 녹아있는 것도 현대차도 스스로 줄곧 밝혀왔습니다. 제가 EV6 리뷰할 때도 언급했지만 파워트레인에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수직 구조로 배치되어 있고 배열되어 있어요. 파워트레인이요. 주목할 것은 전면 같은 경우는 모터와 기어박스, 인버터가 이게 합쳐야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막이 설계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데 굉장히 수직적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이게 eGMP에서 파워트레인 설계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프렁크 공간이 확보가 잘 된다는 걸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리막의 파워트레인 설계를 도입한 흔적 중 하나입니다. 리막이 이래요. 결과적으로 이 구조로 인해서 이 GMP 플랫폼은 듀얼 모터의 경우 프렁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비웃음 소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프렁크를 보면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또 현대차에게 리막이 정말 유일한 답일까? 아니 적어도 충전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리막이 답인지 조금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DC 콤보 그냥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막 무겁습니다. 무거워도 너무 무거워요. 쓰기 싫을 만큼 무거워요. 이건 이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현대차도 단서를 두어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변화에 좋은 충전을 제공해야 한다. 자, 여기서 좋은 충전? 네, 여러분은 이제는 이해가 가시겠죠? 제 영상을 보기 전이었으면 좋은 충전이 뭔데 테슬라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현대가 말하는 좋은 충전은 바로 800V 충전 지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솔직히 테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테슬라
나야 우리 아이오닉 시리즈 고속충전도 슈퍼차저가 지원해줘 엉엉. 근데 이것도 사실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부터 슬슬 설치되고 있는 테슬라의 차세대 슈퍼차저 V4의 경우에 이론상으로 615kW까지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 충전기는 현재 V3와 같은 250kW 충전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로 네덜란드에 설치되는 중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풀겠죠. 이런 것도 알아두면 뭔가 어딘가 가서 썰 풀기가 좋습니다. 썰 풀기가. 구독시켜 NO! 이비. 자, 돌고 돌아서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또 새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